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명작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지만 꺼죽기 딱 좋은 날씨네. 망작은 어금니에 남죠.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네, 씹을수록 맛이 좋거든요. 발연기는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시고 감동을 위해 투여된 억지스런 국뽕과 90년대 윈도우 화면 보호기보다 못한 기적의 CG까지 수십 수백억을 단 2시간 만에 허공으로 증발시키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몸소 보여주신 위대한 망작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자. 호픽. 그 첫 번째를 장식할 영화는 두 번 다시 재림해서는 안 될 역사상 최악의 대참사였죠.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짜장면으로 맞아볼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입니다. 당시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액수인 110억 원의 제작비와 제작 기간만 무려 3년. 후반부 작업만 2년인 건 안 비밀? 자, 여기에 역대급 라이징 스타였던 TTL 신비소녀 이문경까지 데려와 한국판 매트릭스를 꿈꾸며 야심차게 등장했죠. 이문경에게 성냥팔이 소녀란? 보기도 싫어요. 네, 잘 알겠고요. 저는 사실 제작비 110억으로 뭘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누구야? 나야. 이미 이전 작품 거짓말로 역대급 논란의 주인공인 장선우 감독에게 메가폰을 쥐어준 게 재앙의 시작이었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거의 오늘 저녁밥 뭐 먹을지 정하는 식의 즉흥적인 연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제작비 문제로 제작사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 은신 스킬까지 시전하며 촬영과 잠적하기를 반복. 힘들었어요. 처음 예정된 제작비 30억은 어느새 110억이라는 그물이 되어 있었죠. 아직 이 차례 아니니까 들어가? 매트릭스 CG 따라한다고 투자한 막대한 자본부터 시작해 중국 무협 액션 따라한다고 홍콩 무술팀까지 초빙하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따라한다고 희생된 수십여 대의 차량들과 촬영 대부분이 부산에서 이뤄지면서 주요 도로들까지 장기간 통제하며 지출한 금액까지 합하면 물론 영화가 잘 됐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 오빠들은 되게 잘생겼어. 우리 편 오빠 좀 잘생겨서.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잘생겼어? 아니 형, 이거 맞아?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 여주인공 TTL 소녀 이문경은 대사라고는 라이터 사세요가 전부였고 라이터를 열심히 팔아보지만 아무도 사주지 않자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지하철에서 오뎅집에서 심지어 경적 한번 잘못 울려도 얄짤없죠. 남자 주인공은 최후의 구원자이자 세상을 구해야 하는 인물인데 현실에서의 주된 임무는 짜장면 배달이었고 나가요.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아씨 말하는 싸가지 마 이거.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라는 명대사를 남긴 후 제작비 110억인데 비주얼은 거의 초등학교 문방구 1,000원짜리 장난감 총인 전설의 무기 고등어와 함께 무심한 듯 소녀를 구하러 떠났죠. 그렇게 러닝타임 2시간 내내 의미 없는 뜬금포 장면들의 향연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2시간을 마치 20년처럼 만들어버리는 기적의 영화가 탄생. 손익분기점 400만 명은 고사하고 상영 2주 만에 누적 관객 14만으로 흥행 대참패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고 전설의 망작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죠. 라이터 사세요. 다음 작품은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마. 아니, 이거 보고 어떻게 안 놀라요? 창공으로입니다. 성소재림이 110억짜리 초대형 참사였다면 창공으로는 영화계의 유니콘 같은 작품이죠. 제작비 10억에 최종 관객 수는 무려 25명에 흥행 수익 16만 원. 제가 엊그제 주문한 전자레인지랑 가격이 또 이 말도 안 되는 기록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나 할까? 당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극장들의 영화를 돌렸지만 이건 차마 도저히 못 걸겠다며 입구에서부터 컷당하기 일쑤였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단 2개의 쓰러져가는 작은 상영관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억지로 개봉해 일주일도 못 채우고 단 6일 만에 종영했고 전설의 관객 수 25가 탄생한 거죠. 같은 연도에 개봉한 영화가 뭐였더라? 덕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 관객 상업영화라는 타이틀로 한 자리 차지하긴 했지만요. 포스터만 보면 비행학교 생도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항일 투쟁을 그린 국뽕 대서사시처럼 보이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90년대 윈도우 화면 보호기를 생각나게 하는 CG와 연기는 이거 왜 이러지? 비행기가 막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나 끌고 간다. 교관님. 나랑 같이 탔던 그 친구는 죽으신다.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이건 국방TV 다큐를 보는 건지 서프라이즈 극장판을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죠. 사실 창공으로가 진짜 레전드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바로 역대급 망작 한길수를 만들었던 이인수 감독의 후속작이라는 점입니다. 스펙도 훌륭하신 분이 왜 한 번이면 실수, 두 번이면 습관이라고 했던가요? 심지어 전작품 한길수는 당시 최고의 스타 안재모를 주연으로 제작비 60억에 괌이랑 사이판을 오가며 올로케로 찍은 초대형 영화였었죠. 그냥 야인시대 극장판 아닌가요? 뭐 어쨌든 한길수도 최종 관객 수가 2,500명인가? 거하게 한 사발 말아드셨고 불과 1년도 안 돼 심기일전에서 다시 날아보겠다며 비장하게 출격했지만 관객 수보다 제작진 수가 더 많은 영화라는 오명과 함께 제목 따라 창공으로 날아가 버린 망작의 유니콘이 되었죠. 다음은 노래 하나로 역주행의 아이콘까지 된 정지훈이지만 왜 영화만 손댔다 하면 역주행은커녕 제대로 된 주행조차 하지 못할까요? 자전차왕 엄복동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실존했던 선수 엄복동이 일본 선수들을 참교육하고 조선인들의 한을 풀어줬다는 그럴싸한 설정과 월드스타 정지훈 주연의 이런 분이 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네, 그 소원 이뤄드렸고요. 3년 전 인천 상륙작전으로 700만 관객 동원하며 돈맛 제대로 본 셀트리온 엔터가 무려 제작비 150억을 태운 북봉 스포츠 대작 프로젝트였죠. 여기에 한술 더 떠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 버프 받으려고 개봉날까지 딱 맞춰주시고 바로 다음 주 개봉 예정인 캡틴 마블까지 씹어먹을 기세로 예열 제대로 하고 있었죠. 캡틴 마블이랑 우리랑 1대1로 헐리우드 대표 우리나라 대표 영화가 했는데 네? 어느 나라 대표 영화요? 놀랍게도 같은 날 개봉한 제작비 10억의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관객 수가 115만? 계산해보니 6.7 UBD네요. 근데 중요한 건 두 영화를 다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엄복동은 역사 왜곡이니 미화니 수많은 논란을 떠나서 그냥 재미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죠. 저 평택에 있을 때 자전차 도둑 맞고 여기 돈 벌러 온 거예요. 나 새끼가 미쳤나. 많은 영화제 관계자들 못 잡아 안달이 나셨. 아니 자전차의 왕이라면서요. 그럼 메인 요리인 자전거 경주가 맛있어야죠. 이건 뭐 속도감이나 박진감은 1도 없고 자전거, 엄복동과 자전거, 독립투사와 자전거 얘기를 개연성도 없이 2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는데 정신고문 당하는 줄. 너 지금 말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작비가 150억인데 CG 쪽에는 투자를 안 하셨나 봐요. 사실상 CG라고 부를 만한 게 처음 등장하는 매 한 마리? 이게 끝입니다. 메가폰을 잡은 김유성 감독은 데뷔작인 누가 그녀와 잤을까부터 말아드시더니 무려 16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복귀작인 엄복동마저도 제작사와 불화로 하차와 복귀를 반복하며 잡음이 심했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민족 영웅 엄복동이 민족 등골 빼먹는 자전거 상습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정면 돌파를 감행했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개봉 전 시사회에선 엄복동의 자전차 대회 우승이 3.1운동의 발판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자막을 내보냈다가 아주 그냥 문매를 맞았고 엄복동 깡 좋은 지훈이 형도 예상했는지 개봉도 하기 전부터 지지쳐버렸죠. 끝내 작전명 UBD는 관객수 17만이라는 초라한 성적에 주행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열만 하다가 폐차장으로 직행했지만 자전차왕 엄복동의 관객수 17만을 1UBD로 정하고 그래도 뭐 단위 독립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 하나는 달성했네요. 복동아, 어서 잘못했다고 빌어. 네, 지금까지 망작 3편을 빠르게 알아봤는데 아직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